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동거리, 변이, 그 다음에 뭐 속력 속도의 차이, 뭐 가속도, 등속, 직선 운동 등등등등 배웠는데,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기 위해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개의 그래프를 적어 놨는데, 거기에 나눠준 유인물에 보게 되면 정지한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정지한 물체가 일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가운데 거를 이제 표기를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시간 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S는 보통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되겠고, 시간 V, 속력 또는 속도가 될 거고요. T, A면 요건 가속도인 거죠. 세 개의 그래프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가운데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출발선이 있어요. 출발선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뭐 출발선에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1초가 지났더니만, 1초가 갔더니만 1초 동안 요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요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모르긴 하지만, 요 지점에 왔을 때 이 사람의 속력이 얼마다? 10m/s가 되더라 라는 거고, 요 그래프에서 한 번만 더 가볼까요? 2초가 되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다시 1초가 움직였을 때 요 사람이 여기에 와 있겠죠. 그때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속력이 20m/s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건데, 뭐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속도가 등 일정한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확인들을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3번부터 한번 볼게요. 3번. 3번에 보게 되면 VT 그래프,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울기. 지금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기울기.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연습을 했죠. 기울기 의미 파악하는 거. 여기다가 쓸게요. 기울기. 라는 거는 수학에서 어떻게 구하냐 한다 그러면 x분의 y로 구한다고 했고, 이 x가 의미하는 거 x축,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에 y축이 의미하는 거 속력 또는 속도, 더 자세하게는 속도의 변화량이겠죠. 이게 v, 델타 v라고도 쓸 수 있겠죠. 시간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 지난 시간에 얘가 무엇이다 라고 했냐면 가속도 A라고 했죠. 가속도 A. 즉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 기울기가 현재 어떤 형태죠? 수학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기울기를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죠. 기울기 값이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소리는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VT 그래프에서 이런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를 띠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네 번째. VT 그래프에서 또 요 그래프인 거죠. 면적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요 2초까지의 면적을 파악한다 그러면 요 물체가 움직인 그래프, 그 다음에 X축, Y축, 그 다음에 가상의 선을 수직하게 그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는 네모 모양으로 나왔지만 요 삼각형 모양도 마찬가지 면적 파악할 수 있겠죠. 삼각형 모양이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 구하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요것만 하면 사각형인데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한 게 삼각형이죠. 그래서 의미 파악할 때는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의미하는 거 마찬가지 시간인 거고, 세로축이 의미하는 거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 속도.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뭘까요? 시간 곱하기 속력. 얘가 이동거리가 되겠죠. 이동거리. 왜냐하면 거속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겁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해서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가 되더라 라고 해서 얘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때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가운데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첫 번째 ST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ST 그래프. 여기 또 잘 안 지워지네. 의미 파악만 해볼게요. 아직 그래프는 그리지 않고. 첫 번째,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가 나와 있지 않지만, 기울기의 의미는 어떻게 하느냐, 뭐 그리진 않았지만 이제는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분의 y 해서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력이죠. 속력. 또는 속도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하시면 되고, 두 번째, S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가로가 의미하는 거 시간 곱하기 세로라는 거는 이동거리 해서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는 뭔가 계산해서 할 것 같긴 하지만 요거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만 한번 해보려고 2번을 가져니까 2번은 그냥 생략을 해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잠시 뒤에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한번 나온 김에 요걸 구해서 한번 표기를 한 다음에 해볼까요? 헷갈리지 않게. 지금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뭐 가속도, 가속도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이때 가속도 값은 뭐 표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1초가 됐을 때 속력이 10m/s가 된 거죠. 0에서부터 1초까지 가속도 값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가속도였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죠. 1분의 10 하게 되면 가속도가 10이더라. 10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10. 1초일 때 요 지점. 2초일 때 가속도는 2분의 2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0. 3초가 있으면 3분의 30이 되니까 그때 가속도도 10. 등가속도 운동이었던 거죠.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가속도 값이 일정하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AT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것들을 쉽게 잘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5번으로 넘어와서 A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죠. x분의 y 해서 x값이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y값이 가속도, 시간분의 가속도도 물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5번도 지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의미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하려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6번에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이건 좀 중요하죠. 면적. 예를 들어서 내가 0에서부터 3초까지의 어떤 AT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면적이 사각형 모양으로 나왔죠. 면적 곱하기,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의미 파악을 하시면 되고, 가로라고 하는 게 시간이죠. 시간 t. 세로라고 하는 게 가속도. 시간 곱하기 가속도는 무엇일까요? 시간 곱하기 가속도. 이 녀석이 무엇이냐면 속도의 변화량. 어디서 나온 거냐? 지난 시간에 가속도 A라고 하는 건 T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죠.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시간 T, 가속도 곱한 게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다. 속도의 변화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나중 속도에서 뭘 뺀다? 처음 속도를 뺀다. 요걸 기호로 쓴다 그러면
V'에서 V0 값을 뺀 값이 면적이더라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숫자 대입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으로 넘어와서 좀 약간 그림이 뭐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7번 볼게요. 7번 보면 VT 그래프에서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VT 그래프에서 이 물체의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구해냈죠. 아까 가속도 값이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고 일정한 값이고 요 1초일 때 1분의 10이니까 가속도가 10m/s 제곱이더라. 2초일 때도 2분의 20이니까 10m/s 제곱.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다 일정한 값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했었고요. 8번 VT 그래프에서 여기죠. VT 그래프에서 0초에서부터 2초 사이에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아까 이동거리 뭘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면적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0에서 2초까지의 면적, 요 삼각형 구하시면 되겠죠. 8번.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2, 그 다음에 세로가 20이니까요. 그럼 0에서부터 2초까지는 몇 미터 이동했냐? 20m 이동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9번 한번 해볼까요? 9번. VT 그래프에서 1초에서 2초 사이의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1초에서부터 2초 사이를 구하면은 여기 1초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다리꼴 모양을 구하시면 되겠죠. 사다리꼴 모양.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 1, 10이니까 10m. 그 다음에 1, 10,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5 해서 9번에 1에서부터 2초까지는 몇 미터 이동한 겁니까? 15m 이동했겠죠. 9번 15m. 요 면적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면적 구하는 거는 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여기 면적을 활용을 하는 건데 10번 보면 AT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에서 4초 때 이 물체의 속도는 그러니까 4초니까 여기 4초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초에서의 면적을 뭔가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쓸게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가로가 시간, 세로가 가속도 A. 그래서 이 녀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했었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요 값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면적이야. 그럼 지금 면적이 얼마죠? 면적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요 4초까지의 면적이니까 가로 4, 세로가 10이니까 요 면적 값이 40이죠. 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값이 4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 얼마일까요? 처음 속도가 정제했으니까 제로인 거죠. 요 값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나중 속도가 얼마냐? 얘가 40m/s가 되는 거죠. 1초일 때 10m/s,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4초일 때 40. 어떻게든 구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그래프를 활용을 한 건데 뭐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나온 김에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몇 미터 이동했느냐라는 거니까 1초까지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무엇을 구하면 되면 요 삼각형 구하면 되겠죠. 요 삼각형이 5 나올 거니까 1초일 때는 5m 이동했을 거고 아까 2초 갔을 때는 요 삼각형 구하는 거죠.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20m 이동했죠. 20. 요 지점. 3초일 때는 3분의 30, 2분의 1이니까 45m 이동했겠죠. 여기 45m. 즉 이런 식으로 뭔가 2차 함수꼴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 요때 요 기울기 값들이 각 지점에서의 뭔가 속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뭐 지난 시간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일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요 가운데 VT 그래프. 왜냐면은 속력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요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도 알 수 있고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에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그래프인 거고, 이 그래프에서 요 AT 그래프로 또는 요걸로 잘 변환하는 연습을 하면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문제 하나를 준비해 놨는데, 아래쪽은 AT 그래프를 가지고 VT 그래프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다라는 거는 처음 속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정지에 있던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할 때 A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꿔라 하는데, 문제를 낸다 그러면 5초까지, 물체가 0에서부터 5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A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직접 구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요 A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꾸고 요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AT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정지했으니까 만약에 VT 그래프에서 처음 지점을 표기한다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라는 소리겠죠. 정지했었으니까 요 상태고, 지금 0에서부터 2초까지 뭔가 물체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나타나는 그래프인 거죠. 면적이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많이 했었는데,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라는 거 시간 곱하기 세로니까 가속도. 그래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인데, 이 값이 얼마냐?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면적을 구하면 8이라는 거죠. 나중 속도에서 2초까지, 이때의 나중 속도라는 건 2초의 속력이 되는 거고, 처음 속도는 0초일 때의 속력이 되는 거죠. 정지했었죠? 제로가 되는 거고, 2초일 때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2초까지 점점 빨라져서 2초가 되는 순간 속력이 8m/s가 되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초까지도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가속도가 제로입니다. 가속도가 제로라고 하는 거는 멈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죠. 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2초의 속력이 얼마예요? 8m/s인 거죠. 4초까지 속도의 변화가 없대. 그러면 4초까지 요 8m/s의 속력을 유지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즉,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요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4에서부터 5초까지 봤다면 또 마찬가지 면적이 나타났습니다.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건데, 요걸 계산했더니만 면적이 1, 요게 2, 그래서 2인데,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마이너스 2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속도에서 마이너스 값이 의미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속도가 감소했다,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건 5초일 때 속력인 거고,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의 처음 속도는 4초일 때 속력인 거지. 그러면은 4초일 때 속력이 얼마였어요? 여기 계산을 해서 8이었고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대. 그러면은 나중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가 6이 돼야 되겠죠. 즉 얼마가 되는 거냐면 등가속도 속력이 줄어들어서 2만큼 줄어든 거죠. 그럼 5초일 때 속력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VT 그래프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5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한다 그러면 이때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2 곱하기 8 해서 8m.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 하면은 2, 8, 16. 요거 하게 된다 그러면 1, 6이니까 6. 요거 같은 경우는 1, 2, 그러니까 1. 계산하게 되면은
31m 맞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D로 넘어가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과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속도, 속력 얘기하면서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떤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기계와 같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수 없고,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기 때문에 어떤 구간 동안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평균 속도로 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걸린 시간을 전체 속도니까 전체 변이 또는 이동거리라고도 할게요. 그래서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을 구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 정지했었고, 그 다음에 10초가 되는 순간 이 물체의 속력이 10m/s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계산이 용이하기 위해서. 이럴 때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걸린 시간 10초 동안 이동했고요. 그럼 전체 이동거리 또는 변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하면은 요때의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때 면적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10 세로 10 해서 50m를 움직였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50을 대입을 해서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5m/s가 되겠네. 즉 1초 동안 5m씩 꾸준하게 10초를 움직이게 되면 50m가 이동했네 라는 거를 이제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설명한 건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 구간에서만 가능한 건데요. 처음에 속도가 0, 나중에 속도가 10, 그럼 요거의 딱 정가운데 지점 5m/s, 얘가 평균 속도입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처음 속도에다가 바깥쪽으로 벗어나나? 처음 속도 0에다가 나중 속도 10을 더한 요 값을 2로 나누면은 얘가 평균 속도가 됩니다. 마찬가지 1초 동안 5m씩 꾸준하게 움직이더라 라는 거를 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요 아래쪽 네모칸의 면적하고 요 삼각형의 면적하고 동일한 면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등속도로 이렇게 움직인 면적이랑 등가속도 운동을 한 요 녀석이랑 같은 값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예요. 요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용을 더 많이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문제를 풀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등속도로 움직이는 요 지점하고 등가속도에서 요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딱 정 가운데 지점이죠. 속도가 5m/s가 되는 순간,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10m/s가 됐는데 딱 요 만나는 지점은 속도가 반인 지점이잖아요. 그럼 시간도 딱 반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뭔가 힌트를 줘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은근히 고난이도 문제에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뭔가 활용하는 힌트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면적이 동일하겠죠? 수학적으로. 얘랑도 동일하겠죠? 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요거를 조심할 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 요게 마찬가지 속도 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여기서 뭔가 달라졌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10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이때 속력이 한 20m/s 이럴 때 0에서부터 10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하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0m/s가 평균 속도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중간에 가속도 값이 변했죠. 가속도가 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운동,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요 구간 내에서는 가운데 값을 해가지고
뭔가 평균 속도로 할 수 있지만 요 뭔가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 생기면 등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등가 속도가 아닌 경우에는 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요게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쓰이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먼저 그리게 되면 문제를 읽어보면 같은 도로상에 있는데 B는 정지에 있었고요. A는 저기 멀리서부터 10m/s로 쭉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요 B를 통과하는 순간 B가 X를 부앙 밟아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으로 막 A를 쫓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Q 지점에 A하고 B가 동시에 도착을 하더라 하는데 요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8초 걸렸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요 개념을 모르고 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일단 여기 거리의 사이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일까요? 8초 걸렸다고 하니까 등속도 운동 10m/s로 1초에 10m씩 움직이는데 8초 움직였으니까 요 길이는 80m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의 요 나중 속도를 알아야지만 요 B의 뭐 가속도냐, 뭐 걸린 시간, 뭐 이동거리 등등등 더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가속도를 묻겠죠, 당연히. 이동거리와 이런 건 다 알았으니까. 그러려면 지금 방금 요 평균 속도의 개념을 모를 때 어떻게 푸느냐. T분의 V하고 B 같은 경우가 B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죠. 8초 걸렸어요.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그런데 지금 A를 통해서 이때 이동거리가 80m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8 곱하기 Y값 얼마인지 모르니까 4 해서 요게 80이니까 계산하면 요때 속력이 20m/s구나 라는 거를 구해서 처음에 정리했고 얘가 20m/s니까 요 가속도는 얼마야? 8분의 20 해서 2.5m/s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요 나중 속도 구하는 방법이 뭔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쨌든 연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 구간 내에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A라고 하는 녀석은 10m/s로 계속 10m/s로 요 구간을 움직였어요. 즉,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10m/s라고 하는 요 속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동한 거죠. 이때 아래의 면적이랑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요때 10m/s라고 하는 녀석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B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 속도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m/s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걸 어떻게 구한다? 처음 속도 제로 정지했었으니까 제로.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요 값을 더한 걸 2로 나눌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즉 요거랑 비교를 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 했을 때 2로 나누면 얘가 나오면 되겠네? 뭐 이런 개념으로 바로 나중 속도를 이동거리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요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해 보셔라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마저 풀게요. 기억, P선에서 Q선까지의 거리는 80m이더라. 기억 동그라미. 니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얘 평균 속력이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력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 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중 속도 구하게 되면은 이동거리 몰라도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니까 2.5m/s 제곱. 그래서 답은 뭐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했는데, 다음 시간에 원래 이제 그 공식에 대해서 하려고 했지만, 뭐 이렇게 한 김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또 언급하고, 정말로 요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뭐 3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요거를 많은 선생님들이 외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 1에서는 외우면은 뭐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수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 공식을 유도할 건데 이런 게 있구나. 공식을 한번 접하고 그래프를 가지고 외우는 게 좋다 권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물리 2까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면 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외워서 이제 변형되는 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외워뒀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책에 보면 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중속력, 뭐 이렇게 표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나중속력이 V0 플러스 AT에서 첫 번째 공식 나중속력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거 V0라고 하는 건 처음 속도, 시간,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세 번째는 EAS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를 제곱한 걸 빼면 요 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시간의 요소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고 뭔가 가속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쓰이는 건데 요거를 외우면 뭐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유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VT 그래프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됐어요. 그때 V0에서 V'이 됐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T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체가 처음에 정지했었던 건 아니에요. V0의 속력이었는데 T초 후 얘가 뭔가 속력을 가지더라, V'이라고 하는 속력을 가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기울기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가속도인 거죠. A.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T분의 Y 값인데 이 Y 값이 V'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죠. 요 전체에서 요걸 빼는 값이니까 가속도라는 건 T분의 V' 빼기 V0. 그래서 요거를 왼쪽으로 넘어가면 AT V' 마이너스 V0, 요거를 왼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하면 V'은 V0 플러스 AT. 첫 번째 공식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요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 나타나는 거에서 무엇만 잘 구하면 된다? 기울기 구하는 거. 기울기 X분의 Y를 해서 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공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그래프에서 기울기하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했죠? 면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면적. 요 아래쪽에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엄청 강조했었던 거죠. 면적을 구하는데 이동거리인데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과 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을 나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가로 T에다가 세로 V0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 면적 V0T 하나 했고요. 삼각형 요거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T, 그 다음에 세로가 V0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0인데 요 녀석이 첫 번째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V' 마이너스 V0는 뭐죠? AT. 그래서 얘 대신 AT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를 AT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1 AT 제곱. 두 번째 공식이 나왔습니다. 면적 이동거리 S. 그래서 요 면적을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요 공식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 요 공식은 첫 번째에서 T는 해가지고 뭐 공식을 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잖아요. 뭐 V' 마이너스 V0의
A. 그래서 요 t 값을 여기에 있는 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에 잘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좀 편하긴 할 텐데 문제를 풀 때 요 공식만 보게 되면은 힌트를 다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나중 속도를 요따가 대입하면 단번에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하다가 기억, 니은, 디귿에서는 뭐 가속도도 물어보고 나중 속도도 물어보고 이동거리도 물어보고 시간도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값을 뭐 활용할 수 있게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